안녕하세요. 빅머니의 범일환입니다.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이것은 자금 흐름의 신호등입니다. 시중에 리스크가 높아지게 되면서 시중의 자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움직임, 리스크 오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리스크 온, 위험 자산으로 시중의 자금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베어마켓 랠리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리스크 온에 대한 강력한 신호, 시장은 언제든지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온 현상은 시장에 낙관적인 전망이 많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또 리스크가 큰 자산 쪽으로 자금의 투자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주식과 상품 같은 원자재, 고금리 통화 같은 것들이고요. 리스크 온 시기에 자금이 몰리는 쪽입니다. 반대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시장이 선호하게 되었을 때 국채나 정기 예금 혹은 금, 혹은 달러화, 엔화로 시중에 자금이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즉 위험 자산의 선호 시기에는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위험 회피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달러화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지표죠. 그러니까 달러화 인덱스, 달러화를 바로 보여주는 달러화 인덱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 온 오프의 시그널이 되기도 합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 바로 비둘기색이 더 강해진 그러한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더 완화적이었던 그러한 연준의 태도였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상 올해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 2회에서 0회로 대폭 하향 조정됐고요. 이것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최근에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긴축 사이클의 종료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점도표 상단에 있던 매파들의 점들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러한 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 시기도 역시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연말로 예상했지만 9월 말에 종료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즉 이 낮은 물가가 구조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물가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틀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리뷰하게 되면서 아직 시장은 목이 마르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관련 지표들이 요즘 부진한데 그렇지만 연준은 정책 카드가 남아있다라면서 6월 FOMC 이전까지 경제지표 회복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 온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사실은 달러와 약세보다 또 더 강력한 시그널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또 하나의 첫 번째 단추가 꿰어지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관론이 가득 찼었던 지난해 12월. 이 대공황 이후에 최악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12월 구간 달러화의 움직임을 보시면 바로 12월 15일 이후에 나타났었던 달러화의 갭 하락 움직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26일 그리고 1월 4일 각각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었고 그것이 선행하는 움직임을 달러화에서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달러화가 다시 한번 갭 하락을 그 이후로 처음으로 갭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화의 추세를 이탈하는 200일선 아래로 밀려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연준과 ECB, 미국 경기, 유럽 경기, 브렉시트 이슈들 같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달러화 약세, 갭 하락 이것보다 의미 있는 강한 리스크 온의 시그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부양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또 글로벌 경기의 바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지표와 실적의 확인 과정이 필요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의미 있었던 주가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시장의 조정, 지수의 조정과 반대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중국 소비주였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방어적인 움직임의 중국 소비주뿐만 아니라 750선, 760선 코스닥이 넘어설 때 IT와 바이오주가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점프하면서 시장에서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수의 상승 방향성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들 가운데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숨어 있을까요? 특히 소비재와 IT주의 반격, 이것은 미국 주식시장과도 동조화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미국 주식시장 S&P 500 기업들 가운데 22개 기업이 사상 최고가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에스티로더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루이비통 쪽이죠. LVMH, 크리스찬 디올, 에르메스 같은 종목군들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띠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도 IT와 소비주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 1월 보시면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IT주가 1월에는 유독 강세였고요. 2월 들어서 이 회색선의 소비재가 이 수익률을 역전하기 시작했고 3월 들어서는 소비재 쪽에 보다 탄력적인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특히 소비재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의 소비심리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부진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률이 미국에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가계 구직난 응답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10%대까지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1, 2년간 실질적인 소득이 미국 내에서 좋을 것이라는 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중국도 역시 소비재의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ECB의 비둘기파적 기조를 확인한 이후에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3월에 TLTRO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독일의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가 1%를 돌파하는 움직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수출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 회복 시그널은 중국 경기에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실물 지표 보겠습니다. 제조업과 생산업의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무역 협상이 종결되어야 또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것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 반면에 반대로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1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이 리포트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는 제가 오늘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스위스 시계 수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독일 기대 인플레이션과 2010년 이후에 굉장히 동조화되고 있고요. 스위스 시계 수출 가운데 홍콩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4분의 1입니다. 최근에 스위스 시계 수출률을 보시면 1월까지 악화되다가 2월부터 15%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부분 유럽과 중국의 동반 회복 시그널일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리스크 온의 가능성과 유럽과 중국의 경기 동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수는 2200선을 보고 나서 조금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보시죠.